3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료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성질상 뭐 당연하겠죠. 네, 죄형 법정주의, 그 명확성 원칙, 당연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도 아마 무슨 판례 문구를 가져온 거일 텐데 맞는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를 어디 틀렸다고 하기에는 그 다음에 2번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일수죄. 전혀 볼 일이 없는 조문을 냈어요. 이런 게 이제 그 구석탱이, 네, 구석탱이 문제들이죠. 일수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 과실 일수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형법 법전에 있을 텐데 뭐 법전에 있어도 이런 죄는 거의 뭐 볼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3번 구성요건적 과실의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 과실의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은 관한 객관설, 학설이죠 이거. 객관설에서는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 의무 위반의 판단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라면 이거는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이죠.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사람의 경험, 가치관, 뭐 교육 정도,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객관설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이게 맞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객관설과 주관설이 나누어진다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객관설이 될 거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사회 보편적인 기준, 사회의 어떤 평균적인 그 직업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기준으로 그 형법에서는 그런 판례들이 많죠. 그러니까 객관설이라면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관설이었으면 고려를 하겠죠. 그 사람의. 네, 맞을 것 같은데. 4번도 맞아볼게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한 저기대요. 행위자가 행위 시에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대요. 비록 그 결과서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환죄로 별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다 이거네요. 예견 가능성하고 인과관계, 예, 둘 다 있어야죠. 이게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하려면 그 손해와 그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죠. 만약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그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죠.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도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가 없으면은 중환죄로 벌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고, 1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2번은 구석탱이 조문, 네, 일수죄, 네. 일수죄. 이거 모르겠고, 3번은 맞는 것 같고, 이거 둘 중에 정답인 모양인데, 뭐, 저는 2번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 시험이었다면. 네. 근데 정답은 3번이었어요. 네. 정답은 3번이었고,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고려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틀렸습니다. 네. 객관설이지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1번, 4번은 뭐 정상적으로 공부를 저기 한 사람이면 당연히 알 거고, 이제 뭐 학설도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 이걸 왜 몰라 너무 쉬운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설이 어려웠던 이유가, 일단은 객관설은 이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맞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고, 주관설에서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는 주관설이기 때문에 일견적으로는 이게 맞는 지문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특별한 지식이 이 객관설에서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딱 잘라서 말했죠. 객관설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너무 딱 잘라서 말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객관설에서도 원칙상은 이게 주관설 쪽이긴 맞긴 한데, 객관설에서도 이런 특별한 지식은 그 고려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 교수님 책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교차로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 발생의 위험을, 뭐 예를 들면 화학약품을 다루는 과학자 연구원일 수도 있고, 뭐 상황은 많죠. 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지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로 상황에 대해서는 도로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뭐 운전자의 경우 이렇게 지금 다양한 직업군에서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특별한 지식을 일반인에 비해서 특별한 지식 혹은 그 어떤 지리, 어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네의 어느 도로가 뭐
이 도로가 무너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산세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지리적 상황, 어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거 아니면 그 어떤 직업적인 의사, 변호사, 뭐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보호 의무가 있거나 주의 의무 위반 의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상대방에게 배려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설에서도 이런 특별한 지식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 책을 보면 그 이제 원칙적으로 객관설, 주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형법 총론에 보면 설명을 하고 그 객관설 부분에 담안해가지고 이런 특별한 지식과 이런 것도 객관설에서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경우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맞습니다. 네. 이거 좀 어렵죠. 이걸 정확히 모르면 그런 예외적인 상황까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이거 아까 제가 풀었던 대로 이거 주관설 이런 거는 주관설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객관설이면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일수죄가 이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법전을 일수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처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번이나 4번처럼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런 중요 판례들에서 만약에 답을 고쳤다면 그때는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학설 잘 몰라도 일수죄 이런 저기 그 구석탱이 있는 조문도 잘 몰라도 뭐 형법 공부한 걸로 답은 맞출 수 있을 수 있게 했었을 텐데 지금 이거는 학설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아니면 구석탱이 있는 조문도 정확히 알거나 이게 둘 다를 요구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1번, 4번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것도 확실치 않은 수험생이라면 이제 정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네. 좀 답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1번부터 다시 자세히 볼게요. 일단 형법 13조 14조의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고 고의는 당연히 고의가 있는 거니까 처벌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고의와 과실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네. 과실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뭐 실수 좀 했다고 다 깜빵 보내고 다 범죄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네, 이렇게 해서 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의와 과실이 이 13조, 14조가 서로 반대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 이렇게 쌍쌍바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조문 지어서 그 다음에 이 지금 내용은 이렇게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료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딱 봐도 형법에 있는 조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 판례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83년도 판례가 있었고 특별한 규정이 하나에 처벌되며 고의랑 반대라고 했습니다. 형벌 법규의 성질상 규정은 명문에 명료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아까 여기 1번에 명확성의 원칙 나왔었죠. 그렇듯이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고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당연한 이게 읽어보면 맞는 내용이겠거니 해야죠. 네, 그리고 판례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풀이함이 당연하다. 네. 그 다음에 일수죄 보니까 14장에 있고 177조부터 18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실에 관한 거는 181조에 나와 있고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한 자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미수범 규정도 있고 예비 음모도 있고 있는데 중과실, 뭐 업무상 과실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네. 그리고 현주 건조물 일수. 그러니까 일수라는 게 물을 침범하게 범람하게 해가지고 물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있죠. 딱 보니까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네. 현주 건조물 방화. 우리 방화를 많이 배우죠. 공용 건조물 방화. 이런 식으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방화랑. 네. 그렇게 해서 연결지어서 한 번쯤 이렇게 기출문제 풀면서 한 번씩 보는 거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거 모른다고 뭐 경찰의 자질이 없는 경찰 간부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네. 다만 답은 못 맞출 수 있겠죠. 네. 공무원 시험은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 이거는 형법 15조에 2항에 있습니다. 네.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형법 조문의 제목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숨어져 있죠. 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 이게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 무거워진다.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판례로 보면 18년도 판례 결과적 가중범은 15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인과가 있더라도 중환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벌할 수 없다. 네, 판례 내용, 조문 내용 그대로죠. 네.